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 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글로벌 X 본사에 나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미국 ETF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X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회사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참 기분이 좋은데 시장은 참 안 좋았는데. 너무 우울합니다. 지난달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네. 지난달에 이어서 올해 이번 달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시장 하락세가 굉장히 광범하게 있었는데 근데 주식이랑 채권 쪽으로 조금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시장을 보면은 저희가 그냥 간략하게 한 달을 정리를 하면은 뭐 5월 달에 변동성,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변동성이 계속 이어졌었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오면서 뭐 75bp 빅스텝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압력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난달까지는 그렇게 뭐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과연 올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 살다 보니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뭐 유가도 너무 비싸고 먹는 것도 너무 비싸고 저희 집에 아까 여담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공사를 뭘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비싸가지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경기 침체가 정말 피부로 조금 와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중국 쪽 뒤에 말씀드렸던 중국은 뭐 조금 더 괜찮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뭐 ETF로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으로도 돈이 들어왔고 미국 채권으로도 돈이 좀 들어왔는데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은 저가 매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단기 채권들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들어온 자금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펀드 플로우로 보더라도 ETF 시장은 대표 지수 쪽이 확실히 많이 몰린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뭐 보시면은 S&P 500 관련된 그런 ETF들, IVB, 뭐 VO, SPY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도의 숏텀 펀드 같은 경우가 들어왔던 것이 있고요. 뭐 밑에도 이렇게 밑에 뭐 일부적으로 뭐 하이힐드나 들어가겠지만 이게 대세적인 요인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숏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조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최근에 시장이 저가 매수 또는 그 가격의 하락의 메리트를 느꼈던 레버리지 관련된 자금들도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크립토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앞에서 보시면은 환율,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환율, 그 ETF 쪽도 순증이 계속해서 10%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서 언제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수익률을 보면은 조금 깝깝하긴 해요. 그 수익률 높은 펀드 쪽에 마이너스인 게 꽤 많네요. 네네.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쪽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거든요. 중국 쪽 같은 경우가 호재가 많았죠. 그래서 뭐 락다운 완화도 있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뭐 차이나 관련된 차이나 K-웹 같은 차이나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 저희 CHIQ 같은 차이나 컨슈머 디스크레셔널 경기 민감 소비재죠. ETF라든지 뭐 크레인시어스의 뭐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클린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았었고 반면에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크립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 관련 그런 종목들이 한 달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테마 ETF 쪽으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그간 많이 떨어졌던 ETF들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크도 또 계속 몇 달째 상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정말 이제 팬층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K 같은 경우도 순자금 유입으로 한 2억 달러, 2억 달러, 2억 달러가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US 인프라 관련된 상품 아이프라 같은 경우가 들어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iShares의 아이프라 US 인프라는 들어왔는데 이제 글로벌 엑스의 US 인프라는 자금이 빠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를 의연하게.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그러면은 시장 정리는 해봤고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테마는 리튬을 골라오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리튬에 대해서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고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석유다 네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하는데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리튬이 뭔지 어디서 사용하는지 뭐 어디서 생산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네네.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튬은 아마 제일 많이 들은 원자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튬 2차 전지는 거의 뭐 모두가 알고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많이 알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가장 세상에서 가벼운 금속입니다. 가벼운 금속인데 거기다가 이제 열전도가 우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기계를 만지는 다양한 기기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기로서 가벼우면서 열전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모든 지금 제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에 배터리가 쓰이죠. 결국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리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곳에 쓰이다 보니까 백색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뭐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랩탑, 전기차, 최근에 전기차까지 수요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저희가 이게 보게 되면은 리튬 산업이 결국 뭐냐면 이제 업스트림, 저희가 알고 있는 업스트림, 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업스트림 영역, 그러니까 생산하는 영역에서는 리튬을 생산하는 광산업체, 뭐 마이닝 업체들이 있겠죠. 이런 마이닝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리튬이 지금 그 매장되어 있는 순서로 보면은 볼리비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칠레, 호주, 뭐 아르헨티나, 미국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세계 4등 매장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산을 하는 것을 보면 호주가 1등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물론 매장량도 많지만 네, 매장량 5등 정도가 되는데 생산량은 지금 45%로 시장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가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리튬이 나오면 리튬을 바로 쓸 수가 없고 저희가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수산화 리튬으로 저희가 화학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화학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호주 그리고 중국이 이제 패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드스트림 영역이죠. 미드스트림 영역은 이제 한마디로 그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뭐 음극, 양극을 생산하고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제조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60%,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다운스트림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아는 이제 전기차,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비중이 5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리튬 관련된 이 생산에서 중국이 상당히 차지하는 범위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리튬이 어디에 생산이 되고 뭐 활용이 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제 궁금한 점이 드는 게 일단 중국이 너무 시장에서 목소리가 크지 않은가 하면은 약간 해토류라든지 이런 거에 있을 때 중국이 패권을 가졌을 때 생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리튬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네, 이것도 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히토류에서 촉발이 됐지만 결국은 원자재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텐션이 주는 그런 분명히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리튬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 때 A-shares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상장돼 있지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A-shares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이제 미국의 그런 제재라든지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투자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리스크는 항상 좀 상존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이 크고 그것을 미국과 유럽이 따라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상황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조금 인지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되 조금 분산에 대해 가는 그런 투자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계신가요? 네, 리튬 시장은 당연히 뭐 아주 저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보급률이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보급률이 3%면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올해 60% 전년 대비 60% 이상 큰 증가를 했고요. 그걸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뭐 토요타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체들, OEM 업체들이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제는 전기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 충전소도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리튬 관련된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2025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의 사용처가 전기차가 한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또 새로운 곳에서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치를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리 스테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의 격차가 있겠죠. 네. 이것들을 저희가 좀 리스크를 보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업스트림, 그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얘기하셨는데 광산 그리고 강산업체, 뭐 배터리 업체, 그 전기차 업체 뭐 이런 식으로 투자처가 나눠질 것 같은데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뭐 각자마다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현재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5배 올랐고요. 올해 보면은 올해도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수혜를 당장 받는 업체들은 바로 생산업체겠죠. 그래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뭐 빅4가 있는데 빅4가 이제 중국 기업이 3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버마일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SQM 그리고 광팡, 에버말 그리고 천재 총 4개가 이제 4개가 가장 큰 리튬 광산 업체입니다. 여기가 차지한 비중이 거의 뭐 65% 넘습니다. 이 업체들이 거의 단합을 한다고 봐도 무마할 정도로 리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프라이스가 돼 있습니다. 어닝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높고 공급 부족이 되는 것을 이미 즐기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원자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1분기 실적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뭐 CATL 같은 경우, 중국의 CATL, 그리고 우리나라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닝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CATL 같은 경우는 160%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근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쇼크다. 이거는 얘들이 장난질 했다. 중국 기업이라서 못 믿겠다. 파생 상품 손실이 있었다. 막 이런 루머도 많았는데 뭐 CATL을 포함해서 LG 엔솔도 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를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상승이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없나요? 왜냐면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리튬 자체가 비싸 버리니까 이것들을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고객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비용 전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비용 전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스무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쉽게 했어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올해 5%, 10%의 가격을 올렸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가를 했었는데, 이 배터리 업체가 그것들이 조금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1분기 어닝이 안 좋았고, 이것들 인식하면서 이런 CATL이라든지 업체들이 2분기에는 그 가격을 올리면서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EV 업체, 아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올리고 있지만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팔고 있죠. 거의 뭐 없어서 못 팔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락다운이 이제 풀리면서 중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산업체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이것들이 조금 괜찮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큰데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보면은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바로 많이 파면 되잖아요. 캐거나 뭐 이제 뭐 바닷물로 이렇게 말려서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광산업체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광물을 캐는 광산 작업을 하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여깁니다. 이 작업이 의사결정까지 거의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내불이 있었지. 그리고 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펀딩을 받아야 되고 투자자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리튬 가격이 안 좋다가 이제 19년, 20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헛수냐 실제냐 이것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리튬 생산 강성업체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캐파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에도 이것이 공급 부족이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22년, 23년도.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이 좀 있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그런 그 타이트함이 계속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광산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된다, 시장이 유지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생산을 늘리지, 잘못했다 가격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리튬 가격이 워낙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많이 한국 업체들도 그렇고 많이 그 생산하는 배터리가 NCM 해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베이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지만 NCM 배터리를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그 회사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니켈, 뭐 망간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 중국 업체들이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좀 저가형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저가형 배터리는 뭐 리튬이 조금 그러니까 인산철이 조금 이제 싸죠. 싸고 니켈, 코발트, 망간 좀 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성도 더 훌륭합니다. 대신에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성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모델 3에는 LFP를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다른 것들에서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NCM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수요가 LFP로 넘어왔는데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니까 니켈 가격이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NCM이 가격이 빠지면서 약간 이게 서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NCM 배터리만 집중했다가 LFP가는 옵션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런 수급 불균형들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수요는 계속 있으면 계속 오른다는 뜻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혹시 다른 리스크나 그런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매크로 이슈로 보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로 수요 부족. 차를 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내가 지금 당장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여가생을 줄여야 되고 이러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 그것이 아닌 상태라면은 결국은 전기차가 그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인식도 되게 좋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 입장이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좋은 테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 기술 발전 곡선 안에서는 굉장히 얼리 어답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률이 아직까지도 뭐 4%, 뭐 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리튬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ETF 쪽을 보면은 ETF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ETF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전기차 관련된 ETF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업스트림 그리고 이제 미드스트림 리튬 생산과 리튬 배터리 관련된 ETF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IT 그리고 BET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LIT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상장이 되고 현재 규모가 1등입니다. 한 6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운영했습니다. 2010년도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베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앰플리파이어 최근에 삼성 자산에서 20% 초소 지분 인수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베트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이고 이 2개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리트 같은 경우는 리튬과 배터리 기업에 많이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고요. 근데 배트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에 투자하지만 전기차 비중, 여기 그 다운스트림이죠. 이쪽도 좀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이 조금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은 리트가 한 40개, 배트가 한 90개 정도로 리트가 좀 더 압축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은 리트 같은 경우가 중국 비중이 한 40%, 그리고 미국 비중이 20%, 그리고 한국이 한 10%뭐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배트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만 중국이 한 25%, 뭐 미국이 한 20%,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 기업들이 국가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중국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췄네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 규모 네.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은 저희가 중국이 중요하지만, 중국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거기에 쌓여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 업체에만 투자하시겠다, 중국 전기차 또는 중국 2차 전지에만 투자하시겠다 한다면은 그 한국에 상장돼 있는 그 2차 전지도 있죠. 그러니까 타이거의 중국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가, 그거 같은 경우도 4조 원이 넘었거든요.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건 한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ETF고, 만약 글로벌로 보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좀 분산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LIT라든지 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미국 ETF 시장 정리해 봤고요. 혹시 ETF 시장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